안녕하세요.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유경험자 발표를 맡은 도보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작년 2023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 동안 더블린에서 생활을 했고요. 인생에서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을 해준 워킹홀리데이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공유해보려 합니다. 먼저 목차는 5가지로 구성되는데요. 워킹홀리데이를 결심한 이유와 출국 전 준비와 정착하기, 귀국 후 나의 변화와 예비 워홀러들에게 드리는 조언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워킹홀리데이를 결심한 이유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워홀을 결심한 이유는 언어가 1순위였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언어에 관심이 많아 영문학을 전공하였고 2020년도에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간 경험이 있어요. 정말 소중한 추억이었지만 당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3개월 만에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고 잠깐 회사를 다니다가 문득 한 번만 더 영어를 제대로 공부할 기회를 가져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30대가 되기 전에 유럽 여행을 해보고 싶다는 꿈이 있었고, 세 번째는 외국인 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또 맥주를 좋아해서 한 번쯤은 아일랜드에서 간 나온 기네스를 마셔보고 싶었다는 점, 그리고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일랜드는 버스킹의 나라라고 불릴 만큼 어디서든 공연을 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워서 이러한 이유들로 아일랜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출국 전 준비로 제 출국일은 2023년 2월 17일이었습니다. 조금 추울 때 가서 두꺼운 옷을 껴입을 수 있어서 짐을 좀 편하게 썼던 것 같아요. 팁을 드리자면 아일랜드에서 가장 큰 축제인 성 패트릭 데이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꼭 즐기셨으면 좋겠어서 두 행사 기간에는 머무를 수 있도록 출국과 귀국 계획을 짜셨으면 합니다. 지역은 더블린에서만 쭉 생활했어요. 포크나 고레이도 고민은 했는데 더블린 자체가 작고 아기자기한 느낌이라 여기서 더 시골로 넘어가면 교통 문제 그리고 친구 사귀는데도 조금 어려울 것 같아 더블린에서만 생활했습니다. 어학원은 아틀라스 어학원에서 12주 코스를 수강했고요. 처음에는 제너럴 잉글리시를 듣다가 캠브리지라는 시험 준비반으로 옮겼습니다. 시험을 치려는 건 아니었고 학문적이고 높은 난이도의 영어를 배워보고 싶어서 옮겼는데 다들 공부에 집중하는 분위기라 조금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어학원은 추천하는지 아닐지가 궁금하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다양한 액티비티나 처음 왔을 때 시티 투어 그리고 친구를 만들기가 너무 쉬운 환경이라서 초기 정착 시에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12주는 너무 길었고 가격도 비싼 편이라 2주에서 4주 정도 짧게 다니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수업 이후에는 친구와 시티를 놀러 가는 경우도 많으니까 편하게 시티 근처의 어학원을 다니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자본금과 보험입니다. 저는 조금 넉넉하게 준비한 편이라 준비부터 초기 정착까지 모두 합치면 대략 1,0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홈스테이랑 어학원은 500만 원, 항공권 왕복으로 120만 원, 보험 30만 원, 그리고 IRP라고 장기 체류 카드 같은 게 있는데 그것까지 45만 원 해서 출국 전 비용으로는 700만 원 정도가 들었고요. 기타 생활비로 300만 원 정도 챙겨갔습니다. 홈스테이와 어학원이 보시다시피 생각보다 비싸서 예산이 빠듯하시다면 어학원을 단기로 다니거나 다니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드릴 말씀은 아일랜드 물가가 정말 비싸고 처음에는 가구나 조리기구, 친목 활동을 위한 외식 등 돈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필수 요소들 제외하고 생활비를 300만 원 정도 챙겨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험은 구비 서류 항목에도 있는데요. 1년짜리 해외 장기 체류 보험은 보통 20만 원에서 30만 원대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서류 제출용으로만 가입하시고 출국 전에 취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거 정말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외국에서 아플 일이 생각보다 되게 많고 안 일어나겠지 하지만 한 번씩은 꼭 일어납니다. 특히 벌레도 종류가 달라서 물리면 잘 낫지도 않고 저는 한 번 화상도 입은 적 있고 한국에서 겪은 적 없는 밴드 알러지라는 것도 여기서 알아서 정말 고생했거든요. 강조드리지만 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금 당장 몇십만 원 아끼겠다고 취소하지 마시고 꼭 저렴한 것으로라도 가입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6번째는 영어 공부입니다. 저는 영어 실력 향상이 1순위였고 영어를 저처럼 우선순위로 두신 분들이 계시다면 더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일단 가서 배운다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나올 집 구하기나 일 구하기, 친구 사귀기 이런 거는 어떻게든 다 해결이 돼요. 하지만 언어는 대충 하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하시면 100% 실패합니다. 한국에서 최대한 많이 공부를 하고 재료를 쌓아서 외국에서 내가 가져온 지식을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느낌으로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본인이 개선하고 싶은 부분을 찾아 출국 전까지, 그리고 도착하셔서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단순히 영어를 공부한다는 것보다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영어 채널을 찾아보시는 방법으로 끊임없이 스스로를 영어에 노출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본금과 영어 공부는 다다익선이라는 점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착 단계입니다. 먼저 집을 구하실 텐데요. 집을 구하실 때는 거리보다는 교통편을 먼저 확인하는 걸 추천드려요. 근처에 24시간 버스가 있는지, 그리고 여행을 자주 갈 예정이라면 공항버스가 다니는지 확인해주세요. 방 유형은 혼자 사는 싱글룸, 조금 더 큰 침대가 있는 더블룸, 2명이 사는 트윈룸이 있고요. 싱글룸 기준 예산은 지금 월 800유로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보실 때 비리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아일랜드가 지금 매물은 없고 수요는 많기 때문에 집 구하기가 많이 힘들지만 100개 이상 연락을 던질 수 있는 끈기가 있다면 무조건 구할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집을 구하는 방법으로 저는 데프트라는 어플과 더블린 한인 단톡방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사진은 더블린의 구역 지도인데요. 구글에 검색하시면 치안이 좋은 것과 안 좋은 곳을 설명하는 글이 많으니 한 번쯤 검색해 보시고 한인 단톡방에 물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20분에서 30분 정도 뷰잉 시간에 일찍 가서 치안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친 부분이 제가 거주해봤던 지역인데 저는 탈라라고 치안이 정말 안 좋다고 말이 많은 곳임에도 8개월 정도 거주하면서 특정 구역으로 가지 않으면은 꽤 안전하다고 느껴서 잘 지냈거든요. 지레 겁먹기보다는 친구랑 같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실제 분위기가 어떤지 파악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일구하기입니다. 저는 보보스버거라는 더블린 8구역에 있는 햄버거 레스토랑에서 웨이트리스로 8개월간 근무했습니다. 어학원 종료 일주일 전부터 CV를 돌리기 시작해서 운 좋게 바로 합격이 돼서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일 구하기로 드릴 수 있는 팁은 카페보다는 식당을 추천드려요. 카페에서 월마다 받는 팁이 레스토랑에서 근무하는 친구들은 일당으로 받을 정도로 팁이 굉장히 쏠쏠합니다. 스텝 밀이라고 식사도 나오니 식비도 아낄 수 있어요. 저는 햄버거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 점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CV를 작성할 때 상단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임을 말하는 스탬프 1을 명시하는 걸 추천드려요. 보통 풀타임으로 일하는 분을 찾기에 학생 비자보다는 워홀 비자를 가진 분들이 더 일을 구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워홀로 오시는 분들은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지는 않는 식당이나 카페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경험보다는 열정과 자신감, 그리고 웃는 모습을 보여주면 뽑힐 기회가 더 많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아일랜드가 유럽에 있는 만큼 여행도 놓칠 수 없죠.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 편이 아님에도 10개국 그리고 23개의 도시를 여행하였습니다. 그중 추천하는 지역은 노란색 형광펜으로 쳐놨으니 참고해주세요. 개인적으로 이탈리아 정말 추천드립니다. 제가 드릴 팁이라면 타 국가 여행도 좋지만 아일랜드 내에서도 여행지가 정말 다양하니까 국내 여행도 많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던리얼이라는 오른쪽 사진에 있는 더블린 시내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바닷가를 정말 좋아했는데 귀국하기 하루 전에 여기에 가서 생각을 정리했던 때가 지금까지 기억에 많이 남아있어요. 흔치 않은 기회인 만큼 여행도 많이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파란색 형광펜이 쳐진 곳이 보이시나요? 그곳이 영국의 런던과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인데요. 비행기를 놓친 경험이 있는 곳이라 여행 시 한 번 더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서 따로 표시해놨습니다. 저가 항공을 이용하는 경우 공항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시티에서 공항까지 소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저는 런던에서는 공항에서 시티까지 40분 정도가 소요돼서 돌아올 때도 비슷할 줄 알고 항공편이 출발하기 2시간쯤 전에 버스를 탔는데 퇴근 시간에 걸려서 버스가 2시간이 소요돼서 비행기를 놓친 경험이 있습니다. 덕분에 15만 원이라는 비용을 날렸어요. 그리고 프랑크푸르트는 제가 아니고 친구가 놓친 경험이 있는데요. 프랑크푸르트 공항이 2개인데
프랑크푸르트 공항이라고 시티에서 가까운 공항이 있고 한공항이라고 정말 멀리 떨어진 공항이 있어요. 공항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터미널보다도 작은 공항인데 두 곳을 헷갈려서 다른 쪽 공항으로 갔다가 비행기를 놓쳐 친구는 거의 50만 원을 주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행 가실 때 라이언에어라는 저가 항공을 많이 사용하실 텐데 보통 시티에서 떨어질 경우가 많으니까 출국하는 공항이 어딘지 꼭꼭 체크해주세요. 이렇게 1년간의 더블린 생활을 마치고 귀국 후에 저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제 워홀이 완벽했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처음에 워홀이 결심한 3가지인 언어, 여행, 친구라는 목표는 달성하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였던 영어는 수치화가 쉽지 않아서 성공했다라고 말씀드리긴 애매하지만 귀국하자마자 쳤던 오픽 시험에서 AH가 나왔고요. 평소에 부족했던 스피킹과 리스닝이 많이 나아졌음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영어로 말할 때 주눅 들지 않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뿌듯했어요. 여행도 10개의 국가와 23개의 도시를 다니며 행복한 경험을 하였고 다양한 외국인 친구들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연락하고 있으며 최근 도쿄 여행에서도 더블린에서 만들었던 친구를 5명이나 만나기도 했어요. 지금까지 내용과 조언을 바탕으로 예비 워홀러들에게 드릴 말씀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초기 정착금은 최대한 많이, 그리고 영어 공부도 최대한 많이. 보험은 필수고요. 친구를 많이 사귀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일이나 집 구하기가 의외로 인맥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저도 햄버거집에서 일하기 전에 친구가 일하는 곳에 소개를 해줘서 중식당에서 트라이얼을 하기도 했고 집이 안 구해져서 일주일 뒤에 노숙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친한 중국인 친구가 단기 방을 찾아주기도 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 기회를 잡을 확률도 늘어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여행 많이 가기. 특히 아일랜드 내의 다양한 지역을 여행하며 아일랜드만의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걱정이 정말 많으실 텐데 어떻게든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도 된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주세요. 다 구해지고 다 잘 될 겁니다. 지금까지 아일랜드의 워킹홀리데이에 대해 저의 이야기를 풀어보았는데요. 힘든 점도 있겠지만 그만큼 값진 일이 더 많을 거라고 장담드릴 수 있을 만큼 저에게 1년간의 워홀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이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견디게 해준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발표와 함께하고 있는 소중한 예비 워홀러 분들에게 어떤 스토리가 펼쳐질지 벌써 기대가 되면서 진심으로 너무 부럽네요. 모든 분들의 워홀 생활을 응원하며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